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64호 제11면 기사입니다. 여주시 아동학대 예방주간 11.19-28 비대면 홍보 추진. 여주시 시장 이항진는 11월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이 날을 맞아 아동학대 예방주간 11.19-25 동안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자 비대면 홍보를 집중 추진한다. 세계 아동학대 예방이 날은 전 세계적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아동을 상습적인 학대나 폭행에서 보호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국제인도주의 기구인 WWSF 여성세계정상기금 가 2000년 11월 19일 처음 제정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학대 예방이 날과 아동학대 예방주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시에서는 이번 아동학대 예방주간 11.19-25 동안 아이들이 행복한 여주 아동학대 예방주간 11.19-25 라는 표어를 시청 홈페이지, SNS, 전광판 송출을 통해 홍보하고 관내 학교, 아동복지시설, 유관기관 등의 홍보 리플렛, 홍보용 미니배너 등을 배부할 예정이다. 전 직원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아동학대 예방 홍보 동영상 시청, 아동학대 신고 앱 아이지킴콜 112 설치 등 비대면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학대 경찰 전담과 함께하는 아동학대 홍보 캠페인 등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희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아동학대 예방주간에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홍보를 추진하지만 앞으로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연천군청 안전총괄과에서는 지난 12일 연천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용역의 추진 경과, 향후 계획 등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하여 김광철 연천군수, 연천군 의회 최승태 의장을 비롯한 연천군 의원들과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천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천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중장기적인 지역방제 대책 계획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응답 등 높은 관심과 많은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연천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우리 군의 인문 사회 지형 기상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최상위 방제 계획 수립을 당부드리며 재해로부터 안전한 연천군 구축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여주시 고병원성 AI 이동 통제 및 차단 방역 강화. 여주시는 지난 11월 14일 이천시 호범면 복하천 야생조류에서 HON8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확진됨에 따라 이동 통제 및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복하천은 여주시 남한강으로 이어지는 하천으로 여주시는 흥천면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반경 10km 이내 이동 제한 지역에는 가남읍, 능서면 일부 지역에 닭, 오리 사육농가 35농가에 31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경 10km 이내 양계농가에 이동 제한을 실시하고 복하천 철새도래지 진입로에 생석회를 도포하였으며 출입금지 안내판과 함께 출입통제 안전띠를 둘러서 주민의 진입을 방지하고 있다. 아울러 광역방제기 2대, 방역차량 3대, 살수차 1대, 드론 2대를 동원하여 복하천과 이동 제한 지역 양계농가 주변을 1일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여주시에서는 10일 2일부터 AI 선제적 이동 통제 초소 8개소, 10만 수 이상 산란계 사육농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거점 소독 장소 2개소를 20시간 운영하면서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주시 축산과에서는 시민들에게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주길 당부드리며 농가 예찰 및 방역을 강화하여 반드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주시 보건소 이웃사랑 나눔 실천 소외계층 생활용품 전달. 여주시 보건소 소장 함진경는 11월 18일 수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임정희 대상자 중 지역의 어려운 가정을 추천받아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마련한 생필품을 직접 전달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웃사랑 나눔 실천을 꾸준히 실천해온 보건소 건강증진과는 하동과 가정과 창동 김 가정을 방문해 쌀과 이불 등 생필품을 전달하여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독거 어르신인 창동 김가정은 방문 보건 담당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혈압, 혈당 등 건강 상태를 항시 체크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하동 과객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상담과 관리를 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만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오산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지급률 경기도 1위. 오산시 시장 곽상욱 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한차 지급률이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9일 기준 오산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한차 지급률은 전국 평균 29%,
경기도 평균 25%를 뛰어넘는 75%를 달성해 경기도 31개 시 군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성과는 곽상욱 시장 이하 전 직원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으로 불협화음 없이 오산시가 하나 되어 움직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한 차 지급은 오는 30일 1189가구에 7억 8,2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9월 사업 초기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사업 운영은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오산시 전 직원을 TF팀에 투입해 책임감 있는 업무 처리뿐만 아니라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원활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 희망복지관은 사업 추진 계획 수립부터 본청 및 동 TF팀 구성 교육 운영, 홍보 등 총괄 운영하고 있으며 본청 TF팀은 복지교육국 팀장 7명 및 직원 31명 등 38명이 매일 물결표 사인 8명씩 TF팀에 투입되어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 TF팀은 복지교육국 직원을 제외한 각 실과 소팀장과 직원 300명이 매일 20명씩 TF팀에 투입되어 10월 19부터 11월 6일까지 긴급생계 지원 현장 신청 창구를 운영했다. 이와 함께 동별 사업 보조 전담 인력, 청년 희망 일자리, 배치, 안전안내 문자 발송, SNS 버스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전개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경기도 31개 시 군 중 지급률 한차 1위를 달성했지만 아직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많다면서 신청 기간을 11월 30일까지 연장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를 더 많이 발굴하고 사업 신청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도 긴급복지를 연계하는 등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화를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소득 감소자, 재산 3.5억 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 가구로 코로나19로 실직이나 휴 폐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다. 연천군 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쉼터, 청산지소, 프로그램 운영. 연천군 치매안심센터는 전국에 위치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찾아오기가 어려운 치매 어르신들이 조금 더 쉽게 인지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청산보건지소에서 매주 목 찾아가는 우리들의 기억교실을 운영한다. 우리들의 기억교실은 치매 환자의 치매 악화 방지를 위한 인지 건강 프로그램으로 치매로 진단받았다면 프로그램 참가비, 재료비 모두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참여자 모집은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이며 연천군 치매안심센터, 다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839-4165, 4166로 전화하면 된다. 프로그램 시작은 모집이 완료되는 대로 12월 초에 시작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진압력 기르기, 집중력 기르기, 표정 주사위 놀이, 색색 조각보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대상자에 맞는 맞춤식 교육으로 진행된다. 찾아가는 우리들의 기억교실, 청산, 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손을 사용하여 신체와 소근육을 활성화하고 두뇌의 자극을 주어 뇌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으로 여러 작품을 완성하면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향상하고 집단 활동을 통하여 사회성 증진을 도모한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치매 환자분들의 치매를 조기에 관리함으로써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예방하여 노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오산문화재단, 경기도시각장애인협회 오산시지회의 따뜻한 나눔 PC 기부.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요한, 은 11월 18일 경기도시각장애인협회 오산시지회에 교육용 PC 5대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산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열린 컴퓨터 전달식에는 오산문화재단 조요한 대표이사와 재단 관계자, 박성수 DNC 전산 대표가 참석했다. 재단은 내구 연한이 지나 교체한 컴퓨터 12대를 DNC 전산 대표 박성수의 도움으로 부품을 교체,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기능 추가하고 수리한 뒤 5대를 오산시 시각장애인협회에 기증했다. 정영성 오산시 시각장애인협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기부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정보 소외 계층인 시각장애인에게 컴퓨터는 매우 소중한 기증품이라며 나눔을 실천해준 오산문화재단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요한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활동에 기부한 컴퓨터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김장 담그기 등 협회의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지속적 기부활동을 통하여 오산문화재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산시 시각장애인협회는 기증받은 컴퓨터를 시각장애인들의 컴퓨터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